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부채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나왔죠. 부채 취약계층 금융지원이라고 있어 보이게 말을 해서 그렇지, 그냥 쉽게 말해서 당장 빚을 못 갚고 터트릴 상황에 몰린 사람들 빚을 까준다는 건데요. 이들 중에는 기존에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계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그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긴급 지원이다 긴급 대출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한도 높게 막 빌려주니까 안 빌리는 게 바보지 하면서 받아 쓰다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답 안 나오는 상황에 빠진 그런 사람도 있겠죠. 특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해서 이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빌린 돈을 투자에 다 갖다 부었다가 손실로 날린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사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보자면 돈을 갚겠다고 빌려놓고는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부는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장 터질 가능성 큰 부채의 부실 문제를 덮기 위해서 원금과 이자 탕감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장기로 바꿔주는 등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책까지 내놓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건전한 부채를 가지고 꾸준히 빚을 갚아오던 사람, 특히 어려운 와중에 억지로 대출을 상환하던 사람들에게서 크게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커다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신용도 낮은 게 갑이다. 부채는 안 갚고 버티는 놈이 똑똑한 거다. 결국 끝에 가서는 탕감해 줄 건데 뭐 하려고 순진하게 미리 다 갚고 앉았냐는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연체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왜 생겼을까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고, 채무자, 금융기관, 정부 모두가 이 기본이라는 걸 안 지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1차적으로 갚지 못할 걸 알면서 빌린 채무자가 제일 큰 잘못이고, 영끌이고 비투고 한탕주의의 요행을 바라고 빌린 거죠. 그리고 이들한테 해주는 대출이 쉽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쉽게 돈 빌려준 금융기관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게 일반 개인이라면 잘못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금융기관은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100만원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에게 1000만원 빌려줄 수 있다고 평가하는 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걸 제대로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또 기존 심각한 부채 문제에 불건전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산시장 오르고 침체 분위기 싹 덮어지니까 이런 제재는 등한시하고 돈 푸는 그 자체에만 몰입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보고만 있던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의 합작품으로 이 정도 수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만든 겁니다. 채무자, 채권자, 정부 중에 단 하나라도 기본을 지켰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이자 낮은 빚들이 자산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늘려준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 나머지 자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빚으로 오르는 자산 가격만큼 그 속에는 부실한 대출들도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욕을 해도 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번 대책은 분명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 바보된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들게 만든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대출 안 갚고 버틸 거다, 빌린 돈 순진하게 다 안 갚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일부는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일 텐데요. 근데 정말 이번에 특혜를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실하게 빌린 돈 갚고 신용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더 그렇다고 보는데요.
원래 경제적 위기가 생기면 저소득층,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지속될수록 그 위의 계층, 또 그 위의 계층, 그 다음 중산층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데요.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낮고 다중 채무 많고 사실상 상환 불가한 상태에 가장 위험한 채무자가 레벨 10이라면 부채가 부실로 터지는 순서도 레벨 10, 레벨 9, 8 이런 식으로 뻥뻥 터질 겁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는 건 심각한 수준이 레벨 10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아놓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고 침체가 길어지게 되면 레벨 9부터 또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막을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러면 그때도 지금처럼 정부가 대규모로 빚을 탕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여력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면서 정부는 부채를 너무 많이 키워버린 상황인데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부채 심각도 레벨 10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부채 위기에 방아쇠로 작용할까봐 있는 총알 없는 총알 끌어와서 지원하고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쓰이는 이 돈들은 채무탕감이라는 의미 없는 데 쓸 게 아니라 실제로 점점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위기가 실제로 터졌을 때 그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아껴놓아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위기가 터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이들이 자살하거나 범죄자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식료품, 교육, 의료, 주거 안정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대에 정말 위기에 써야 할 마지막 남은 총알까지 부채 위기를 막는 데 쓰고 있는 건데요. 진짜 위기가 터졌을 때 이렇게 돈을 다 쓰고 여력 없는 정부는 금융지원이나 각종 지원들을 극히 한정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때도 지금처럼 신용도도 낮고 재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쓰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성실하게 빚 갚고 신용도 관리하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위기에서 빛을 발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통화팽창의 시대에 살았고 특히 최근 몇 년처럼 엄청난 양적 완화로 미친듯이 돈 빌려주던 그런 시대에는 사실 신용에 대한 변별력은 떨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해봐야 금리 차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오고 침체가 깊어지고 돈 많이 떼인 금융권이 돈 빌려주는 거 조심하는 그런 돈이 귀해지는 시대가 오면 지금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용을 지키는 한 끗 차이가 엄청난 변별력으로 작용해서 위기를 조금이라도 버티게 해주는 총알이자 기회를 잡게 해주는 근원이 될 건데요. 장난삼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값 폭락하면 그때 사야지. 그때 은행은 돈 안 빌려줍니다. 원래 가치라는 게 지키기 힘들 때 그때 지켰을 때 더 빛을 내는데요. 누구나 성실하기 힘들 때 성실하고 누구나 정직하기 힘들 때 정직하고 용기 내기 힘들 때 용기를 낼 때 빛이 나지 않습니까? 다 신용 지키는 게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때 신용을 지켜서 만든 그 한 끗 차이가 경제 위기에서 기회와 안정을 줄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위기의 본질이 기본을 못 지켜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위기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위기는 사회적 구조조정기인데요. 그때는 사회가 버릴 사람은 버리고 태우고 갈 사람은 태우고 갈 건데 신용을 유지하고 기본을 지킨 사람이 그 자리를 챙길 겁니다. 지금 부채 탕감 이슈 때문에 상실감도 많이 느끼고 분노하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불필요한 시류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자기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 신용도 자산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신용도 담보 가치를 지닌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노력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 탕감과 관련해서 분노도 분노지만 좀 생산적인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해봤습니다. 휴가 중인 분들 많을 텐데 휴가 기간 푹 쉬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